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자, 오늘 국민주식고층 처리반 3부 특집으로 좀 준비를 해서요. 저도 오늘 특집으로 진행을 좀 맡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하루 우리 증시 사실 여러분들 한편의 영화를 좀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가지셨던 것 같아요. 오늘 사상 초유의 양시장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었고 또 오후 시장에 또 급반전도 좀 있었습니다. 또 지금 현재 보니까요, 또 유럽 증시도 그렇고 또 미 증시 분위기도 상당히 좀 좋아서 다음 주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겠는데요. 자, 이 패닉 장세 이제 마무리가 돼야 가는 건지, 또 앞으로도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될 것들이 지금 뭐가 있는지, 또 여러분들 어떤 전략으로 가셔야 되는지 오늘 조금 심도 있게 이 시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와우넷의 이동근 파트너 그리고 박찬홍 파트너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셋이 방송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예, 밖에서는 좀 많이 뵈도. 네. 그래도 다행히 오늘 시장이 또 그래서 어떤 희망의 싹을 좀 보여줘서 조금 기분 좋게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잠시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오늘 참 대단한 하루였습니다. 지금 해외 증시, 또 미 증시, 유럽 증시 여러분들 보시면서도 참 대단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작하기 전에 두 분 오늘 하루 좀 얘기거리가 좀 많은데 오늘 좀 잠시 좀 들어볼까요? 오늘 좀 어떠셨어요? 오늘 분위기 보시면서. 그냥 오늘은 좀 담담했다라고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는 제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네네. 똑같은 거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라고. 네네네네. 근데 이제 오늘은 너무 세게 빠지니까 네. 정신을 잃어서 그런지 그냥 담담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제 오늘은 차분하게 저 이제 증권 전문가로 활동해 지금 한 20년 정도 됐는데 네. 2000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급락 과정을 쭉 이제 우리 회원분들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네네. 이런 사태가 있을 때 요 정도 기간이 지나면서 반등이 올라왔다. 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시장에 대표님이 차분히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예.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그 얘기 들으시면서 좀 안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그죠? 저 담담하게 역시도 그냥 좀 마음대로 하는 사실은 분위기였고. 담담하게 잘 넘어가는 게 지금은 가장 맞는 예, 거였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박찬호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네, 오늘 아침에는 진짜 네. 등골이 오싹하고 그렇죠. 예, 맞아요. 등골이 오싹하고 손에 땀을 쥐고 했는데 오후장 들어서는 이제 저희 이제 회원분들이나 뭐 다른 분들한테 이제 분할 매수를 하셔도 된다 네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오늘 지켜본 결과로는 1,700포인트, 코스피에서는 1,700포인트, 코스닥에서는 500포인트 부근이 저점이 이어지면서 그 자리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점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다고 그래요. 보고 있고요. 잘하신 것 같아요.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네. 또 오후에는 한 12시 반 이후로는 우리나라에서 뭐 네네네. 일양약품에서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는 네네. 치료제 그 효과가 있다는 네네. 그런 뉴스도 나왔고 또 1시 정도에서는 또 캐나다의 또 백신 이런 부분 또 얘기가 나와서 좀 희망이 보이는 어떻게 보면 오후장에 좀 희망이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이제 주제를 좀 잡아봤어요. 그래서 이런 주제를 오늘 쭉 다뤄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첫 번째 주제 한번 확인해 보죠. 네. 자, 한국 증시 사상 첫 동시에 오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공포 투심이 아주 뭐 급격하게 냉각이 되었는데 아마 오늘 오후장 들어서 시장이 좀 낙폭을 줄이고 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뭐 시장 상황 보시면서 조금 안도하는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겨울이 지나서요 봄이 이제 슬슬 시작이 되면 예. 이제 얼었던 땅에서 싹이 스물스물 나오잖아요. 네네. 그냥 그 싹을 오늘 그런 싹을 본 느낌이 오늘 딱 나왔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햇빛을 잘 쬐주고 물을 잘 분줘주면 맞습니다. 이제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뭐 네.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아까 우리 글로벌 시황센터 좀 보면서도 잠시 연결됐을 때도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오늘 장중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그렇죠. 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연준이 이제 액션을 좀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우리 정부도 긴급하게 회의를 가지면서 금융당국에서 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뭐 이렇게. 네. 그래서
사실은 전화위복이라고 하는데 어제 폭락장이 트럼프 대통령 대국민 담화의 어떤 실망 이런 것들이 사실 아주 트럼프 대통령 묘수가 아니었냐 이런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어제 맞습니다. 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거 좀 이따 한번 살펴보고요. 예. 지금 좀 전에 이제 저희가 첫 번째 주제 사상적 오늘 뭐 투심 냉각해서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한번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예. 네. 첫 번째는 이제 이동근 대표님한테 먼저 좀 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얼마나 반영됐을까요? 예, 그 얘기 좀 해봐야 돼요. 예. 사실 반영이 얼마나 됐는지는 코로나19한테 또 물어봐야 네네네. 되는데요. 사실 이제 이게 전염병이다 보니까 또 어디서 어떻게 창궐 할지 뭐 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19는 뭐다? 전염병이다. 전염병은 사라진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사라진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거는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100% 지금 확신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면서 이제 짧게 지나갈 것인가 좀 시간을 끌 것인가 이거의 차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주가 지수가 빠지면서 과연 코로나19에 대한 상황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가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2020년도 한국 GDP가 약 1951조 정도 되거든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성장률이 둔화되는 게 뭐 작게는 0.5%에서 한 1% 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GDP가 한 0.5, 1% 정도까지면은 한 20조 원 정도 이렇게 뭐 둔화된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네. 까진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GDP를 구성하고 있는 게 이제 소비나 투자, 정부 지출, 뭐 순수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상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둔화되는 부분은 이제 소비 부분하고 기업의 투자 부분 이런 내용들이 되거든요. 네네. 이걸 갖다가 이제 정부가 사실 성장률을 메꿔줘야 되는데 이 메꿔주는 게 정부 지출이 되거든요. 이게 정부 지출 쪽에서 보면은 지금 추경 편성이라든 이런 내용들을 해서 거의 뭐 30조 정도 이렇게 투입을 하겠다 그러니까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주가 빠진 거하고 보면은 거의 좀 반영이 됐다. 뭐 이거 뭐 우리가 심리적 뭐 어떤 이런 내용들을 떠나서 이미 좀 반영이 많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이제 촉발된 이 위기가 사실은 저희는 조금 개별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저희가 뭐 방역 당국이나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뭐 이런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뭐 감염자, 뭐 사망자 늘어나 이거하고 증시에 반영한 거는 좀 개별적으로 놓고 봐야 되는데 예.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거의 다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이런 코로나 전염병 같은 경우는 그 금융적인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시간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제 회복이 되는데 오늘이 저점인가 아닌가가 중요한데 저는 저점을 찍었다고 확신을 합니다. 일단. 네. 일단 좀 희망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종가가 1771포인트인데 이 자리가 이제 월봉으로 봤을 때는 200월봉 그 자리를 정확하게 지키고 끝났습니다. 또 코스닥에서는 이제 종가가 이제 524포인트인데 그 자리는 2014년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 자리의 평균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거의 바닥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증가율이 지금 감소하고 있고요. 물론 뭐 이탈리아, 미국은 이제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오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일양약품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이 효과가 있다는 부분이 또 나왔고 캐나다에서는 또 백신이 또 개발되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역전되었다. 거기에다가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장 끝나고 우리나라 금융위에서 정부의 금융위에서 6개월간 공매도 금지가 이런 부분에 정책적으로 정확히 나오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분명히 월요일부터는 개선이 되면서 상승적으로 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뭐 사실 주식이라는 게 걱정에 또 근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고 하잖아요. 네. 겨울옷은 여름에 사야 싼 거고 또 여름옷은 또 겨울에 사야지 싼 건데요. 예. 이제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정을 좀 보이면 중국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네. 마무리된 이제 됐다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한국으로 이제 넘어와서 한국은 사실 절정은 좀 이미 지났고 이것이 이제 유럽하고 미국으로 했는데 유럽도 중요하고 사실은 또 미국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유럽은 뭐 이탈리아나 이런 쪽은 외출 금지령도 내리고 해서 뭐 제가 볼 때는 뭐
뭐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조만간 결정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조만간 결정 나올 수 있는 거 아마 2주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증시에는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 뭐 그렇죠. 이거죠. 그래서 뭐 사실은 대유행이 예. 치료제가 나오기 직전까지 이제 많이 유행이 퍼지고 그렇죠. 또 향후엔 또 계절병처럼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뭔가 좀 가벼운 얘기였고 네.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를 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자, 한국 증시 오늘 뭐 사상 첫 동시에 서킷 브레이커 발동이 되었고 오늘 금융당국이 또 긴급하게 또 대책을 좀 내놨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대책 증시에 먹힐까 뭐 이런 부분인데요.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공매도 금지 6개월간 그렇죠. 다음 주부터 이제 진행이 되고 또 신용융자 비율을 유지하는 거 이것도 면제를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조치 일련의 조치들 사실은 오늘 장중에 오늘 온 매체에서 뭐 진짜 뭐 주식시장이 가장 큰 뭐 화두가 된 거고 또 가장 큰 관심사였잖아요. 폭락세를 보여주면서 그래서 그 사이에 뭔가 정부에서 빠르게 뭔가 조치를 우리는 사실은 좀 그런 예상은 좀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 요게 이제 시장에 어떻게 먹힐 것인가, 시장이 얼마나 안전판을 역할을 할 거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도움되는 내용이 될 것이, 도움되는 내용이 실제로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있겠죠, 당연히. 이번에는 박찬호 파트너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은 안 그래도 제가 먼저 하고 싶었는데 네네네네. 네. 일단은 우리 정부에서 이제 공매도 금지를 했는데 무려 6개월간 공매도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3월 16일부터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9월 15일까지 공매도 금지가 되고요. 또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 주식, 자사주를 매수하는 수량 한도가 원래 있었는데 그 한도도 완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입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매입을 할 수 있으면서 하방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그 요즘에 지금 문제가 된 게 이렇게 급락하면서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올 건데 오늘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를 완화시키면서 그게 담보 유지 비율이 140%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완화시키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반대 매매가 나오는 것을 또 막아주면서 수급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건 다음 주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가장 걱정하는 그럼요. 부분이었는데 반대 매매였죠. 정말 가려운 네. 데를 잘 긁어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반대 매매가 이제 월요일 날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수급적으로도 좀 풀린다. 그렇다면은 다음 월요일부터는 급반등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동근 파트너님께도 좀 여쭤봐야겠죠. 자, 앞서 이제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좀 잠깐 좀 점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 공매도 금지를 했다. 그러면 이제 공매도 잔고 비율이 높았던 종목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용담보 걱정하셨던 분들 또 이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같이 좀 전략을 좀 주시죠. 네. 먼저 말씀드린 게 신용 쓰지 마세요. 네네. 신용은 이제 주식은 정말로 본인의 여유 자금을 해서 버텨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제 폭락장이 나오면 제가 좀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네네. 신용 쓰신 분들은 가장 버티질 못하니까요. 버티질 못해요. 네. 극성이죠. 개인적으로는 버티질 못해요. 증권 시장 안에서는 그게 독이 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절대 신용 예. 쓰지 마시고 신용 미수 몰빵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제 공매도 이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금지를 좀 해달라고 한 거는 제가 어저께 방송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가장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도움되는 게 뭐냐면 전면 공매도 금지하고 제가 편말을 어저께 드렸거든요. 네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각국에서 사실 뭐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 뭘 한다 해도 사실상 되질 않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돈이 없어서 지금 증시가 빠지는 게 아니고 음. 돈을 쓰려고 기업이 기업 투자 활동을 하려고 해도 사실상 코로나19 때문에 네네. 이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기업 실적 둔화나 소비 축 때문에 빠지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정시에서도 그런 내용들 때문에 빠지고 돈이 없어서 빠지는 게 아닌데 결국은 그걸 비정상적인 흐름을 좀 정상적으로 단기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네네.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부분이 공매도 금지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어저께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 이제 그 내용이 우리 나왔네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큰 우군이 생긴 거죠. 예. 그죠? 우군이 생긴 거죠. 예, 근데 이제 공매도 금지를 한다고 해서 네. 바로 폭등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이제 월요일 아침에 숏을 친 사람들 쪽에서는 아마 가장
저가권 영역에서부터 그렇죠. 들어오겠죠. 아마 쇼커버가 들어올 가능성이 네네. 높은데 일정 부분 올라갈 겁니다만 2008년도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거든요. 네. 다만 앞으로 이제 정부가 재정을 풀고 금리 인하 정책을 펼치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추세적으로 방향을 잡아갈 때는 네. 6개월 동안 공매도 못 치게끔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상당히 이제 우리 라이언 투자자분들한테는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있고요. 사실은 6개월 동안 시장이 약세장을 전망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코로나 악재 이 국면이 뭐 이제 벗어나서 시장의 제자리 찾는 과정이 좀 만들어지면 사실 시장이 좀 의외로 강한 쇼커버링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들 좀 잘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불과 한 며칠 전만 하더라도 우리 네네.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방송할 때도 이제 무슨 얘기를 말씀드렸냐면 한쪽에서는 현재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는 거고 또 한쪽에서는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해서 이제 조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오늘 뭐 제 얘기 듣는 날은 아니니까요. 예.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주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로나발 금융위기 현실화될까? 뭐 사실 이 부분을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19 그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해가지고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폭락세를 이렇게 보이는 걸 보면 조금 과하고 조금 오버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악재로 해서 사실 뭐 경기 둔화되고 또 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좀 어려움을 겪고 신용 경색을 겪으면서 그래서 어떤 유동성에 대한 어떤 이런 뭐 좀 안 좋은 내용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것이 과거 서프라임이나 이런 모기지 사태처럼 금융권으로 이제 번지면서 전반적으로 금융위기로 갈 가능성에 대한 이런 우려가 사실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물론 뭐 지금 현재 위증시나 이렇게 좀 올라오는 거 보면 자, 그 우려가 오늘 하루에 이제 없어졌을 수도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좀 점검하고 가야겠다. 이 부분은 이동근 대표님한테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죠. 어떻게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 위치를 보면 지금 한 120개국 정도에서 지금 입국 금지를 지금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요 상태에서 저는 한 2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은 금융위기로까지 번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미국도 이제 소비로 지금 구성이 되는 한 70% 이상 GDP에 구성을 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한 40% 정도 소비가 중심이 돼 있는데요. 지금 이 상태로 한 2개월 정도 넘어가면은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거의 안 된단 말이죠. 네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계 기업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금융권에서 리만 사태처럼 금융 시스템의 붕괴로 인해서 먼저 나오면서 실물 경기 위축 쪽으로 가는 네. 이런 내용들은 아니고 실물 경기 위축이 금융 시스템의 어떤 붕괴는 아니지만 약간 타격을 줄 수 있는 요게 이제 금융 위기거든요. 이거는 지금 실물 경기 위축 아닙니까? 네네. 금융 시스템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제 2개월 이상 넘어가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위기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좀 보질 않고 혹시나 이제 금융 위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올까 싶어가지고 연준 같은 경우는 긴급하게 지난번에 이제 0.5% 금리 인하를 하면서 네네, 맞습니다.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을 해줬거든요. 네네네. 한국은행은 항상 또 이제 제가 카메라 좀 똑바로 보고 좀 얘기하겠습니다. 네네. 저거 1번 카메라 예, 1번 보시면서 카메라예요. 자신 있게 얘기하시죠. 예. 한국은행 총재님 금리 인하 좀 미적미적하지 마시고 하실 때 네. 시장에 어떤 한다 안 한다 신호를 주지 마시고 급격하게 네. 바로 인하하십시오. 네. 또 인하 안 해도 될 때 인하하신다고 하시면은 시장 별로 반갑게 생각지 않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인하를 해야 될 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번에 이제 네. 금융위 쪽에서 액션이 나왔고 네네. 그다음에 한국은행 금통위 아마 임시 지금 금통위가 네. 소집이 돼 있는 오늘 청와대 긴급회의에서 예. 그 한은 총재가 참석한 거는 아주 이례적인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긴급하게 금리 인하 얘기가 뭐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것도 좀 그럼 다음 예. 주좀 한번 기대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지금 기도를 예, 지금 1% 초반대 정도 돼 있으니까 뭐 0%대로 내려가지는 네. 않겠지만 그래도 아마 인하에 가까운 어떤 조치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당장 시장에 급반등 나온다 이런 내용들을 보다 네.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나면 그 재료를 해서 네네.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 금융위기 쪽으로는 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호 대표님은 어떠세요? 네. 일단은 저도 금융위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전염병이 금융위기로 몰고 간 적은 없습니다. 지금보다 치사율이 높았던 메르스, 그다음에 신종플루, 사스 이때도 금융위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다만 일단 전염의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겁을 먹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종플루 때는 전 세계 감염자가 160만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약 20만 명 수준이기 때문에 신종플루보다는 좀 약하고 메르스보다는 치사율이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일단은 뭐 감염률만 빠를 뿐이지 치사율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연준이 3월 18일 날에 또 추가 금리 인하를 강하게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0.5포인트 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또 한다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유동성이 또 공급되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2000년대에 이런 상황이 좀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주가가 내리 꽂았었는데 그때 2000년대 IT 버블 때 이렇게 내리 꽂았습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비교하면은 기업들의 실적이 좀 견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좀 거래만 약간 트인다면 지금 물동량 감소가 좀 심한데 일단은 이런 부분 전염성이 3월, 4월에 좀 약해지면서 물동량이 다시 회복한다면은 기업들의 이익률이 견조하기 때문에 저는 금융 위기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이제 걱정됐던 부분은 연준이 금리를 50bp 긴급하게 내렸을 때예요. 그 얼마나 급하면은 이제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이제 숨통을 좀 틔워준 거고 또 1.5조 달러의 유동성도 지금 레퍼를 또 운영을 하고 있는 뭐 이런 내용도 좀 있었고요. 근데 이제 금융 시스템 자체는 저는 2008년도하고 좀 비교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2008년도 때에는 사실 이 무기지 이론 이걸로 시작을 해서 여기 파생해 사실 그렇죠. 어떻게 엮여 있는지 사실 모르는 상태에서 금융 시스템이 붕괴된 것던 건데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후에는 시스템의 어떤 뭔가 이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이 만들어져도 첫 번째 방어책, 두 번째 방어책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갖고 예를 들어서 뭐 은행이나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야 너네들은 최소한 뭐 이 정도에 대한 신용도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과의 거래를 하고 고객들과 거래를 해야 되고 안전장치를 이렇게 좀 만들어놔서 지금 사실 신용경색에 대한 이런 우려가 좀 있고 또 금융 위기로 번질 우려도 뭐 좀 많이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한번 생각해보고 싶어요. 트럼프 대통령 대국민 담화 있었잖아요. 네네. 어제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 어제 제가 사실은 또 목요일날 특집 방송 나와가지고 네. 전 세계 증시가 트럼프 대통령 담화문에 실망은 했지만 난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싶다. 예. 일종의 액션이었을 수도 있다. 그렇죠. 지금 미국의 어떤 경기 상황이 나빠지고 이런 어떤 상황, 증시가 폭락을 하고 확진자가 늘어나는 책임이 나한테 다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거를 빨리 좀 뭔가 하원이나 또 이제 민주당에서 뭔가 좀 도움을 좀 받으려면 증시가 한번 쇼크를 먹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아무튼 금융위기로 갈 가능성은 좀 상당히 좀 낮다라는 걸 한번 그렇다면 뭐 투자자 여러분들 아마 이 얘기 들으시면 최소한 그 정도의 위험은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적으니까 네. 전략을 짜실 때 정말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국제유가 연계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저유가 공포의 투심이 좀 악화될 것인가. 유가가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 유가는 좀 오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사우디가 증산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감산회의에서 이제 결렬이 되었던 거죠. 러시아가 이제 반대를 하고 동의하지 않았던 거고. 그래서 유가가 폭락을 해서 한번 쇼크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하이힐드 채권 얘기가 나옵니다. 네네. 보통 이제 미국의 리테일 업체들이라든지 뭐 신용도가 좋지 않은 에너지 기업들이 이 하이힐드 채권 통해서 자금 유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리스크가 크잖아요. 최근에 채권 수익이 막 급등을 하고 그래서 50bp 긴급하게 금리 인하한 것도 사실 이런 부분도 좀 연계해 볼 수 있고 또 유가가 급락을 하면 사실 여기가 이제 불똥이 튀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어려워지는 건데. 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유가가 또 다른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요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분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제가 네. 간단히 먼저 네. 얘기하겠습니다. 네. 일단 중요한 것은 이제 글로벌 하이힐드 채권에서 에너지 기업들의 비중이 15%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유가가 급락하면서 이 에너지 기업들의 그 재정 상태가 안 좋으면서 추가적으로 위기가 오지 않을까, 즉 글로벌 하이힐드 채권의 위기가 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오펙 내에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러시아, 그다음에 미국의 셰일 오일 가스 업체들, 이렇게 해가지고 3파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우디의 제정 유가는 84달러, 그다음에 러시아는 50달러, 그 미국의 셰일 오일 가스 업체들은 40달러 이 수준인데, 만약에 지금같이 31달러가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럼 서로 공멸하기 때문에 저는 유가는 어느 정도 올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저는 이제 그 유가에 따른 글로벌 하이힐드 채권 부분도 있지만은 지금 또 가장 큰 문제가 항공업계의 그 채권도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비행기가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160대가 넘는 비행기가 있는데 그중에서 100대가 지금 멈춰 있기 때문에 그쪽 채권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유가뿐만 아니라 유가에 관련된 하이힐드 채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 항공주들의 채권도 지금 위험하다. 그래서 이런 채권들의 흐름을 굉장히 명확하게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공주 얘기가 나가고 네네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최근에 워렌 버핏도 항공주들에 대한 장기 투자, 그렇죠. 10년 정도 투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사실 이번에 코로나 악재 때문에 어딜 안 다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시장이 안 좋으면 자 여러분들 앞으로 한 달 정도 해외여행도 좀 가시고 좀 바람 좀 쐬고 하시면 좀 괜찮아질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어딜 못 가니까요. 못 그래서 갑니다. 추후에는요. 이 수요는 굉장히 폭발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도 좀 미래를 보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동근 파트너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예, 지금 이제 국제유가는 지금 시장 점유율 때문에 머니 게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지금 사우디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미국하고 네네. 셰일 오일을 죽이고 사우디가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하면서 석유 패권을 가지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건데 지나치게 이제 사우디도 욕심을 부리면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부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네. 지금 수준 이하에서 조금 더 빠지면은 예, 거의 바닥이다 저는 그렇게 네.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유가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고통받는 기업들 네네. 같은 경우는 있을 수가 있죠. 국내 쪽에서는 플랜트라든지 정유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 조선하고 이런 쪽은 좀 피해를 좀 볼 수 있고. 반면 이제 에틸렌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재재 원료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좀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고 하이힐드 채권과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오일하고 같이 이제 연계가 좀 많이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정크본드 아닙니까? 네네. 이게 사실 투자 부적격 채권이 되는데 그렇죠. 이쪽을 산다라는 거 사고 계속에 그쪽에 자금이 유입된다라는 거는 경기가 좀 좋고 화랑을 띠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위험한 자산에 베팅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베팅을 많이 하는데 이 하이힐드 채권 쪽에서 자금들이 지금 많이 빠져나왔다라는 네네. 거는 이제 경기가 불안해지면 그쪽은 네네. 말 그대로 이제 쓰레기가 되니까 네네 맞아요. 채권 가치 자체가 없어지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시장이 진짜 대공황이나 내지는 또 요즘처럼 급락이 나오면은 네. 진짜 이 공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게 이제 지표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되거든요. 네네. 요게 2018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2018년하고 그다음 2019년 8월 6일 날 네네. 2018년 10월 달하고 2019년 8월 6일 날 이때도 이제 채권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단기 국고채 금리하고 네네. 일시적으로 역전이 좀 나오고 많이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오면서 1927년과 같은 대공황이 오는 것이 아닌가 네네.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일시적입니다.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좀 정해. 네. 저는 사실 최근에 사우디 증산 소식에 이제 유가가 폭락을 했을 때 무슨 얘기 들었냐면 한편에서는 유가 폭락에서 굉장히 쇼크를 맞고 시장도 폭락을 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2016년 이후에 가장 국제 유가에 가장 싸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네. 그런 얘기를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 한번 잘 고민해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2016년 저점이 26달러였고요. 실제로 30달러 아래에서 머물렀던 거는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2년 동안 170%가 상승을 했습니다. 70달러 초반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국제유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이렇게 좀 점검을 좀 해봤는데 네. 향후 전망은 뭐 당장에 뭐 감산 합의가 뭐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결국에는 시간 싸움이 지나면
국제유가도 그때도 가장 저가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미국 연준 재료금리 발표할까? 그리고 사실은 좀 기대하는 거는 사실은 지난번에 50bp 긴급하게 금리를 내리면서 사실 시장에서 자,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들, 뭐 QE라든지 이런 거 좀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있냐 했더니 이제 그때 파월 의장이 노라고 그랬어요. 고려하고 있지 않더라고. 네. 물론 그거 다 믿을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그렇죠? 뭔가 준비를 해놓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액션을 취하겠다 뭐 이런 거 같은데, 자, 저희가 이제 다음 주 17일과 18일입니다. 근데 오늘 네. 우리 시장이나 지금 미증시나 연준의 어떤 추가 액션 이런 것들 좀 기대하고는 있는 거거든요. 네네, 자, 어떻게 보세요? 3월 18일, 19일 날 보면은 이제 0.5% 정도는 저는 금리 인하 분명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도 강하게 지금 압박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미국 증시가 회복을 못하면 전 세계적 금융위기가 오기 때문에 저는 0.5% 정도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미국 연준은 그 환매 조건부 채권, 네, 여기서 이제 레포라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확대를 지금 확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시장을 지금 안정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매 조건부 채권도 지금 운용 부분을 상한선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에 충분한 그 뭐랄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저는 다음 주는 이런 부분 때문에 두 가지 부분 때문에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뚜껑 열리기 전에 기대감도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때까지 계속 반영을 할 거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자, 이동국 파트너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이제 양적 완화까지는 조금 제롬 파월 의장이 좀 망설일 것 같고요. 이 시장은 지금 그것까지 기대를 하고 네네.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연준이 가장 쉽게 끝낼 수 있는 거는 네. 금리 인하. 네네. 지난번에 0.5%로 했는데 이번에도 아마 1에서 1.25% 정도니까 0.5% 정도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저께 이제 나왔던 내용입니다. 뭐 연준 금리 인하 0.5% 했을 때 뭐 그 당시 급등 나왔고 어저께 이제 22쪽에서 제로금리 금리 동결 나왔죠. 그다음 165조 정도 양적 완화를 발표했는데 시장은 별로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냥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냐면은 금리 동결 부분하고 그다음에 코로나19 환자 확산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주 정도 돼서 가면 이제 지금 유럽 증시가 급등이 나오고 이제 팬데믹 현상에서 조금씩 이제 주말을 지나면서 한국 상황 보면서 좀 진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연준의 액션이 양적 완화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아마 금리 인하 0.5%만 나온다 하더라도 네. 충분히 시장은 안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추후에 이제 제롬 파월 의장 그걸 가지고 계속 카드를 쓰면서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상황에 생각합니다. 따른 뭐 카드를 좀 남겨놓을 가능성은 예, 좀 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펠로시 의장, 이 하은 의장도 오늘 우리 좀 전해줬던 내용들이 이제 뭐 코로나 관련한 긴급 어떤 법안들, 구제 법안들에 대해서 백악관하고 합의에 좀 이루는 뭐 이런 긍정적인 점에서 그 평소에는 좀 앙숙이었는데 어제 역시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그 뭐냐면 대폭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민심을 역전시킬 수는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것 같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주목이 됐던 내용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 대국민담화에 실망하신 분들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 그 대국민담화 이후에 증시가 폭락하는 걸 보고 그분이 한 얘기가 있죠. 네. 증시는 급락하고 폭락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반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오르게 될 것이다. 네. 근데 그렇게 되고 있는 건데요. 그 언제 또 얘기했었냐면 과거에 2019년도 1월 달에 18년도 계속 연말까지 떨어지다가 2019년 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이 조금 도와주면 네. 증시는 오를 것이다. 주식시장은 올라갈 것이다. 그때서부터 올랐어요. 맞습니다. 예. 그때 1월 4일 날, 네네. 2019년 1월 4일 날 12월 달에 그때 이제 증시가 폭락 나오면서 트럼프가 제롬 파월 의장 보고 미친 X라고 네, 했거든요. 맞아요. 예. 1월 4일 날 백악관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식사하면서 네네. 그 얘기가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번이 언제 있었냐면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사실 아시아 증시도 뭐 우리도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고 그렇죠. 지난해 그다음에 미국 시장도 일시적으로 이제 쇼크를 좀 먹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자신 있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는 아닙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중 무역 중국하고 합의를 보면
주식시장 바로 올라갈 것이다. 근데 이제 그렇게 돼서 이번에도 뭐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좀 생각해보고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거는 조금 식상한 주제일 수도 있어요. 예. 조금 식상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 지금이 바닥이냐 보니까 기존에 이제 주식 투자하신 분들도 있고 네. 또 오늘 새로 주식을 매수하겠다라고 해서 자금이 또 엄청나게 좀 들어왔다라는 것도 좀 있고요. 그래서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이나 또 기존에 있었던 분들이 전략 짜시는데 지금이 바닥 구간인지 조금 더 진통은 있을 것인지 그러면 가격 조정 이후에 지금 뭐 다음 주에 시장에 좀 반등이 좀 나올 것인데 기간 조정으로 옆으로 좀 박스권으로 좀 흘러가다가 이렇게 좀 본격적으로 올라갈 거 뭐 V자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전략 짜시는데 내가 조금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예. 단기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는 이제 전략 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예. 바닥이 나온 걸까요? 저는 바닥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바닥으로 보고 있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700포인트 코스피에서는 1,700포인트가 강한 지지 라인이고요. 오늘 또 그 자리를 이탈했다가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현재 500포인트 이하로 떨어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닥이 확실하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 다음 주까지 본다면은 코스피는 뭐 1835에서 1850포인트까지는 바로 또 급반등 가능성이 있고요. 또 코스닥은 560에서 570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기술적으로요. 네. 자, 이동건 대표님은 어떠세요? 지금 이제 제가 여기 방송 우리 이현상 대표님께서 원고를 아주 좋은 내용을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 이걸 자료를 뽑으면서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좋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까 이제 2000년부터 이렇게 쭉 한번 봤었는데 네. 급락이 나왔던 걸 이게 어디에서부터 급락이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 미국 시장이 10% 이상 급락이 네. 나왔던 거는 사실 세 번째밖에 없거든요. 이게 1927년 대공황 왔을 때 하고 1987년 또 오일 쇼크 왔을 때 하고 네. 블랙 먼데이였죠. 그게 어저께 하고 이렇게 이제 폭락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유사하게 한 10% 정도 이상 폭락이 나왔던 게 2000년 이후에 나스닥이나 다우지수를 보면은 2000년도 3월 달에서 4월 달에 네. 그 과정들이 있었고요. 2001년도 9월 11일 날 9일 테러가 나왔을 때 그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2008년도부터 해서 2009년 3월 달까지 리먼 사태가 나왔을 때 그게 있었고요. 예, 중간에 이제 2015년도 5월 8일, 5월 4일 정도 됩니다. 그때 이제 미국이 2008년도, 2007년도 5% 그 기준금리 유지를 하다가 2008년도에 제로금리 수준으로 가면서 2015년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금리를 올리려는 찰나에 중국 쪽에서는 위안화 평가 절하를 하면서 역으로 쳐버렸거든요. 네. 그래 경기 불안 우려감 때문에 그때 한번 급락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 나왔던 게 어떤 때 나왔냐면은 이제 지금 크게 빠진 거는 지금 어저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그간의 이제 역사가 정치 역사가 그렇게 됐으니 그 부분을 보시면은요 딱 지금으로 보면은 2000년도하고 언제냐면은 2001년도 9.11 테러하고 합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급락 나왔던 게. 그러면 적어도 이제 시장이 안정되는 한 2개월 정도는 걸렸거든요. 네. 예, 그 정도는 충분하게 여유 가지시고 긴 호흡으로 시장을 보시면은 저는 어차피 이건 전염병이거든요. 맞아요. 예. 예. 자, 시간과의 싸움이니까요. 여러분들 차관히 보시면 되겠고 다음 이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돌아올까? 사실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거래소에서는 뭐 대량으로 매도를 했어요. 네. 자, 어떻게 보세요? 언제쯤 돌아올까요? 저는 다음 주면 돌아온다고 봅니다. 다음 주? 네, 금방 돌아오네요. 예, 네. 그 이유가 있는데요. 네네네. 정부에서 이제 공매도 금지를 일단은 내렸기 때문에 다음 주는 그동안 이제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관련된 쇼 커버링이 다음 주부터 본격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주면은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그리고 또 이 사망 환자 수도 좀 줄어들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다음 주는 외국인들의 쇼 커버링 물량을
한번 기대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지금 현 상황을 이제 가만히 보시게 되면 주가도 굉장히 좀 싸졌고, 그 다음에 또 미국 시장이나 또 중국 어떤 정책 공조가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조금 시장도 좀 안정되려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뭐 여기서 주식을 더 팔아야 될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외국인 지금 돌아왔습니다. 오늘 돌아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저께 이제 선물옵션 만기였잖아요. 네네네. 기관들은 진짜 어저께 네네. 반 죽음이었습니다. 아. 예, 죽음이었고 외국인들은 돈을 보따리로 네. 걸어 담아가지고 이제 본국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비행기가 없어서 못 갔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오늘 보면은 현물 쪽에서는 팔았는데 선물 네. 쪽에서 보면은 오늘 첫 이제 6월물 거래가 되는데 1만 계약 이상을 매수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콜옵션 쪽에서 보면 102억 품 매도가 한 430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파생 포지션만 보면은 오늘 저가급부터 해서 계속 그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봤던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발 빠르게 매매하는 파생 쪽 외국인들은 이미 오늘 돗자리 깔고 밑에서 전부 다 떨어지는 거 다 주워 담았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 쪽에서 2월 23일부터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매도한 게 11조 원이 넘거든요. 네. 11조 원 넘는데 거기에서 51%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나머지 시총 1위에서부터 10위까지 보면은 거의 10조 나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1, 2월 달 많이 올랐던 것만 팔고 나머지는 밑에서 지금 네. 갖고 있다. 자, 여러분들 작년 8월 달 최근에 이제 가장 시장이 급락을 했던 거는 이제 작년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2200에서 대략 한 뭐 1900선, 1900이 일시적으로 깨진 날이 있었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 8월 한 달 동안에 외국인들이 그 바닥에서 주식을 계속 매도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뭐 공매도 금지라든지 뭐 이런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연기금이 한 달 내내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이제 박스권을 이렇게 흘러갔었던 거거든요. 외국인도 언제 돌아왔냐면 본격적으로 주식이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9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6개월 이상 이제 올랐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시그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랑 협공으로 다음 주에 한번 수급이 조금 풀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저는 즉흥적으로 오늘 특집 방송이니까 오늘 마지막에는 저희가 또 전략도 드리겠지만 지금 사두면은 올해 하반기까지 갔을 때 반드시 이건 수익 난다라는 필살기 종목을 잠시 뒤에 하나씩 한번 공개를 해드리면 미리 좀 여쭤보는 거고요. 이거 좀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로나 극복할 업종 종목 뭐 이 부분 저희가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엉뚱한 주식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시장이 올라오면 떨어진 것도 어느 정도 다 회복이 될 텐데 거기에서 이제 더 갈 수 있는 종목들도 있고 조금 더 좀 좋은 흐름을 보일 수도 있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최근에 시장이 다 폭락할 때 코로나 관련한 테마주들 뭐 사실 저는 좀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어떤 업종 어떤 종목군들이 좀 유망할까요? 예, 일단은 저는 이제 각국 정부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경기 부양책을 빨리 써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투자를 한다면 5G 관련해서 투자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G 관련주들 좀 보시고요. 특히 이제 중국 쪽도 이제 5G 관련해서 투자가 본격화된다고 하니까요. 이제 중국향 매출 그러니까 화웨이 쪽 매출이 있는 RFHIC를 좀 보시면 되고 또 우리나라 쪽에서는 통신 3사가 이제 하반기에 투자할 것을 상반기로 당겨서 또 5G 관련해서 중계기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요. 그 중계기 관련주 중에서는 솔리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5G 통신기기에 또 꼭 들어가야 될 게 MLCC거든요. 그래서 이 MLCC 관련주인 삼성 전기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지금은 시장을 사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피 쪽에서는 코덱스 레버리지를 꼭 적금 불듯이 사시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꼭 분할 매수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그냥 한 번에 사지 마시고 적금 붙듯이 꼭 분할로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G 좀 낙폭과대 5G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보자. 그리고 레버리지 필살기 종목은 뭐예요? 저는 이제 레버리지? 레버리지 ETF. 네,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지수를 때를 사라 이거죠. 매년 한 차례씩이나 한두 차례씩 시장이 폭락이 나올 때마다 한번 레버리지 접근하시는 분들은 또 좋은 성과를 좀 내실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 말씀해 주신 거고. 자, 이동근 대표님은 어떤 쪽으로 저희가 주목을 해볼까요?
예, 일단은 이제 가장 먼저 반등이 나오는 게 이제 많이 빠진 낙폭과대 네. 반등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 근래 들어서 이제 좀 좋았다가 많이 빠진 쪽이 이제 반도체 좀 네.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이제 폴더블 부품 이런 쪽이 잘 나가다가 이번 코로나19 사태 맞으면서 거의 폭락이 또 나와버렸거든요. 네. 예, 그런 쪽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국내 쪽에 이제 공매도 금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으니까 공매도 많이 쳤던 종목들 이제 쇼커버 네.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형주 쪽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그 HTS 보면은 공매도 치면은 그게 싹 다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1개월간 내지는 3개월간 공매도가 가장 많았던 종목들 놓으면은 그 순서대로 나오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삼성전자나 LG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 네.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쪽이 좀 대형주 쪽에서 공매도가 상당히 많았던 쪽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시고 요게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4월 초순부터 해서 이제 삼성전자 첫 번째 목요일부터 해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면서 1분기 실적에 대한 네.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1분기 실적이 어느 쪽이 좋을 건지 아마 이제 픽업하기는 좀 좋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실적이 둔화된다라는 쪽이기 때문에 네. 올라오는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 쪽에서 보면은 이제 좋은 게 코로나19 테마주 빼고 오히려 이제 그 신가전이라든지 네. 예,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업체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 보면은 이번에 이제 판매고가 한 20에서 30% 정도 증가됐다. 그 중에서 저희가 한 종목만 딱 집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예. 좀 장기전으로 하반기까지 보시면 예. 괜찮다. 자, 저희 특집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